혼자의 발견. 곽정은. 1978년생. 칼럼니스트이자 방송인. 2002년 대학을 졸업하고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스모폴리탄, 싱글즈 등 여성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의 피처 에디터로 일했다.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연애에 관심이 많아 어느 때부터인가 연애 분야 전문 에디터로 불리기 시작했고, 그간 2권의 연애서와 1권의 사랑 에세이를 냈다. 2013년 여름 JTBC 마녀사냥에 출연하며 연애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지만, 연애는 그저 하나의 소재일 뿐 이야기하지 않았기에 변화하지 않았던 것들 모두에 대해 관심이 있다. 자, 군대에 있을 때 마녀사냥이 한창 핫해가지고 전역하고 핫했었나? 그때 막 신동엽이랑 성시경이랑 허주웅이랑 다른 게스트, 홍석천 씨가 있었구나. 합이 잘 맞아가지고 좀 재밌게 보고, 그때 곽정은 씨를 마녀사냥 보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한창 힘들 때는 이분한테 메일까지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답이 오더라고요. 절반 정도, A4 용지 절반 정도 되는 그런 길이로 답이 와주셔가지고, 그때부터 혼자만의 또 호칭을 만들어가지고 정은 누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에디터가 별거냐 이런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예쁜 척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들어봤고요. 근데 그래도 뭔가 타이틀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혼자의 발견. 혼자는 슬픈 게 아니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그쵸? 혼자라는 단어를 나 혼자 들을 수 있을 만한 목소리로 나지막히 소리내어 보면 잠시 후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곤 했다. 마음속에 동굴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감정. 그렇지만 많은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야 이제 겨우 알게 되었다. 혼자라는 단어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둘이라는 관계를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띵언이네. 세상은 따뜻한 혼자들이 여기까지 만들어 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단어를 나지막히 소리내어 말하고 나면 희미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원한 적 없지만 세상에 혼자 남겨져 버린 나와 당신에게 그저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곽정은. 시작. 운동 가야지. 이게 챕터 이름이에요. 땀 흘리는 남자는 언제나 옳다. 그것이 피트니스 센터든 침대 위든. 하지만 땀 흘리는 여자야말로 진정 옳다. 그것이 피트니스 센터이든 그 남자의 위든. 있는 그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원해라는 말은 연애를 시작할 때 종종 장벽이 되곤 한다. 보다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눈에 띌 확률을 스스로 높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을 보여줘서는 아무것도 진전되기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연애가 시작된 후에는 진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아주는 사람인지 지켜봐야 한다. 연극을 하며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연애를 하기 전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려 하고 연애를 시작하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를 쓴다. 선택 1. 남자 없이 얼마든 즐겁게 살 수 있지만 남자 없이 살고 싶진 않은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남자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남자 없으면 안 된다고 믿는 여자는 잘못된 상대를 고르기 쉽고, 남자 따위 필요 없다고 생각한 여자는 생각보다 더 외롭다. 선택 2.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인가, 싫어하는 것을 피하는 삶을 살 것인가.
선택 3. 하루에 여러 번씩 전화해 사랑을 속삭이고 매일 저녁 스케줄과 귀가 시간을 체크하는 남자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통화를 시도할 뿐이지만 약속이 없다면 오늘 만나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남자 중 어느 쪽이 더 나을까? 상대방에게 완벽한 자유를 허락하면서도 그 안에서 서로가 신의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사랑의 원형이다. 실족. 어둡고 깊은 구멍이 도처에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도시에서 눈에 띄게 발랄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냥한 사람들을 만나면 묘한 이질감과 공포감을 느낀다. 당신들에게는 이 도시의 거대한 구멍들이 보이지 않는가요? 그런 구멍이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난 오르가즘이 좋아. 작년쯤이었을 것 같다. 온갖 종류의 화려한 컬러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화장품 매장을 지나가던 길에 내 눈을 완벽히 사로잡은 어떤 볼터치용 블러셔를 발견하고는 나도 모르게 걸음에 멈춰섰던 것이 불그레하면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그 컬러를 볼에 톡톡 두드려 내 볼도 발그스레하게 만들 상상을 하며 제품의 뒷면을 본 순간 난 혼자 묘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 컬러의 이름은 다름 아닌 오르가즘이었기 때문이다. 오르가즘을 느낀 직후에 발그레하고 오묘한 홍조만큼 예쁘고 생기 넘치는 것이 있을까? 그 은밀한 홍조를 경험해본 여자들만이 은밀하게 사용해야 할 것 같은 섹시한 네이밍에 지갑을 열지 않은 여자는 몇이나 될까? 여자의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과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정확히 중첩되는 순간을 목격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얼굴이 아름답게 발그레해진다는 건 오르가즘이 신체에 가져오는 수많은 변화 중 하나에 불과하다. 과학자들은 성적 자극 및 적극적인 섹스 라이프가 인체에 갖고 오는 이점에 대해 강조해 온 지 오래다. 숱한 과학자들이 면역력이 높아지고 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고 우울증의 발생 빈도를 낮춰주는 등 인간의 신체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섹스의 효용을 섹스 글로라는 표현까지 쓰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마디로 즐겁게 섹스를 하면 온몸에서 빛이 날 정도로 몸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찾아온다는 얘기다. 아주 흡족한 섹스를 한 다음날 아침 피부톤이 밝아진 것 같고 붓기도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꽤 만족스러운 섹스를 하고 있는 내 친구들과 셋쯤 모였을 때 속닥거리며 할 만한 것일 테고 예전보다 혹은 예전 사진보다 혹은 훨씬 좋아 보이네요. 역시 비결은? 과 같은 질문은 29살의 건장하고 건강한 남자와 만나고 있는 나에게 사람들이 눈을 찡긋거리며 하기 좋아하는 질문일 테다. 남자친구 자랑하시고요. 그러나 오르가즘의 효용은 단지 공짜로 더 건강해지는 방법 정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오르가즘이라는 것이 바로 정서적인 부분에 굉장히 깊게 관여한다는 것이다. 지금 배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 내가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아끼는 그 사람이 내 살갗을 조심스럽게 만질 때의 세포와 감각신경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경험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을 짜릿함을 준다. 그와 나의 호흡이 동시에 거칠어지며 온몸에 열기가 돌기 시작하면 그가 만지는 나의 입술이든 가슴이든 혹은 클리토리스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부풀어 오르고 팽창한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완전히 살아있는 존재임을 강렬하게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에 대한 흥분과 친밀감이 묘하게 뒤섞인 채로 서로의 가장 은밀한 부위를 결합하고 극치감으로 치달아들었을 때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충만함과 위로받고 있다는 감정이 온몸을 감싸게 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내는 낮의 시간이란 얼마나 차갑고 비정한가. 마음 놓고 편히 웃을 일보다는 상사에게 억지로 웃어드려야 할 일이 더 많고, 주저앉아 울고 싶어도 그저 억지로 입술을 깨물고 참아야 할 일 투성이 아니던가. 하루 종일 심정적으로 깨지고 지친 한 개인이 다른 한 인간에게 그 살과 뼈로 표피세포부터 깊숙한 점막에 이르기까지 어루만져지고 위로받는다는 것은 아름답다 못해 비장하게까지 느껴진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의 근원적 고독조차도 두 사람이 몸이 하나로 합쳐져 있을 때만큼은 그들과 상관없는 어떤 것인 듯 보이는 것이다. 완벽히 위로받고 자신의 존재 자체도 망각해버릴 만큼 완벽한 쾌락을 경험하는 일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함께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쾌락인 셈이다. 또한 섹스는 두 사람이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섹스는 뇌 호르몬 분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오르가즘을 느끼는 순간 여성은 옥시토신 분비가, 남성은 바소프레신 분비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 옥시토신은 서로에 대한 일체감과 친밀감을 높여주어 상대방에게 더 강한 애착을 갖게 해주고, 바소프레신은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하는 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로에게 오르가즘을 선사할 수 있는 커플이 적극적으로 쾌락의 포인트를 찾아가는 남녀가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권태기란 단지 서로에게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어서 찾아오는 시간이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고 최고의 쾌락을 선사하는 경험이 없는 연인이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기 쉬운 건 역시 권태기이기 때문이다. 서로를 만지고 애태우고 좋아하는 바로 그 지점을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애무하고 짧은 순간이지만 상대방에게 무아지경의 시간을 선사한다는 건 단지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둘의 미래까지도 가늠하게 해주는 중요한 키가 되는 셈이다. 그런 연인과 상당 기간 동안 섹스를 하긴 했지만 그저 점막끼리 접촉했다는 지극히 물리적인 결합감이 당신이 느낀 것의 전부였다면 당신 스스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신은 최고의 위로와 최고의 쾌락을 느낄 권리가 있고, 관계가 오래 지속되길 바란다면 더더욱 둘 사이에는 무아지경의 짜릿한 시간이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난 오르가즘이 좋아. 두 번째. 완전 야설 읽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닷가 천장이 한번 휘잉 하고 도는 것만 같고 깜깜하던 머릿속에 연달아 폭죽이 터지는 것만 같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밀물에 몸을 맡기는 것 같은 무아지경. 이 매력적인 절정감을 어떻게 하면 쉽게 느낄 수 있냐고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충분히 달아오르는 일이다. 거칠게 밀어붙이기만 하니까 기분이 좋기는커녕 너무 아파요. 솔직히 섹스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기분이 좋은 정도인데 그는 이미 사정을 해버리고 난 뒤에요 라고 말하는 여자들의 두 가지 공통점은 충분히 달아오르지 못했다는 것. 그러므로 오르가즘을 느끼기가 매우 힘들게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남자는 성적 자극을 받으면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아 삽입할 준비가 끝나버리지만 여자는 뜨겁고 섬세하고 애정어린 애무를 충분히 받아야만 비로소 뜨거운 인터코스를 위한 준비가 완성된다. 충분히 애무받지 못하면, 온몸이 성적으로 충분히 흥분하지 못하면 여자는 극치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즉 남녀의 성반응은 애초에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성급히 삽입의 단계로 넘어가 버리니 남자는 사정하고 여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쾌감의 포인트를 찾아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자위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자신의 쾌감의 포인트를 알게 되는 데 훨씬 유리해진다. 자위만큼 자기 몸에 집중하는 순간도 없으니까. 이 정도면 됐을 테니까 남자가 알아서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인 당신이 충분히 성적으로 달아오르고 흥분해 이제는 정말 삽입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은 기분이야 라고 느낄 때 삽입을 결정한다면
오르가즘을 느낄 확률은 수직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여자의 몸이 충분히 달아오르고 제일 윤활액이 충분히 분비되면 오르가즘을 느끼기까지는 걸리는 시간도 확실히 줄어들기 마련이고 동시에 오르가즘에 느끼기도 훨씬 수월해진다. 남자가 조루 증상을 겪고 있다 해도 두 사람 모두 제법 만족을 느끼기도 쉬워진다. 하지만 충분히 달아오르는 일이라는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여자의 몸을 잘 만질 줄 모르는 서툰 남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으니까. 애무는 대충 해도 언제나 여자가 남자와 함께 절정에 오르는 포르노에서 섹스를 배운 삽입 위주의 섹스가 정답이라고 믿는 남자가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그가 서툰 남자인 채로 살아왔던 건 그저 그의 문제였을 뿐이겠지만 그가 당신의 남자가 된 순간 그의 서툰 실력은 그의 문제이자 동시에 두 사람의 문제가 된다. 당신은 그와 지속적이며 뜨거운 소통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그의 스킬이 문제가 된다면 당신도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항목은 당신이 스스로의 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다. 등의 항부팡이 가려워 그에게 좀 긁어줘 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적당할까? 등이 좀 가려운데 아무데나 그냥 긁으면 돼 라고 말할까? 아니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기 부근인데 손가락으로 좀 힘줘서 긁어줘. 아니 거기 말고 조금 더 위라고 정확하게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할까? 가슴을 좀 더 빨아줘. 클리토리스에 키스해주는 게 너무 좋아. 그 부분을 혀로 톡톡 쳐봐. 기분이 점점 더 좋아질 것만 같아. 삽입하기 전에 질에 손가락 넣어줄래? 라고 자신이 원하는 감각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감각을 사랑하고 그와의 뜨거운 합일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자라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도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게 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무엇도 바뀌지 않지만 내가 변화하면 상대방도 변하기 마련이니까. 지금까지 민망해서 말하지 못했다면 갑자기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다. 갑자기 무언가를 요구하는 당신을 그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러다 자칫 난 지금까지 사실은 제대로 느낀 적이 없어 라고 당신이 말하기라도 하는 순간 그와의 관계 자체가 소원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나치게 설명적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매너가 필요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자신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장면들이 많이 담겨있는 포르노를 함께 보면서 아 저런 것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은근히 취향을 알려주는 것도 좋고 당신이 원하는 터치나 자극과 비슷한 것을 그가 시도했을 때 신음소리나 몸의 움직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쾌감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마다 성적 자극을 느끼는 부위는 달라도 너무 다른데 단지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럽게 성감대의 지도를 파악하게 되는 일이란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에 없던 행성을 만난 것처럼 탐구자의 자세를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아, 그런데 그걸 빼먹을 뻔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당신이 몸의 대화를 나누려고 선택한 남자가 썩 괜찮은 남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테크닉이나 성기의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별로였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남자. 아, 자신이. 당신의 은밀한 취향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남자. 자기 페이스대로만 가지 않고 당신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런 남자여야만 한다. 제 아무리 휘황찬란한 테크닉과 엄청난 사이즈를 가진 남자라고 해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남자,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남자라니 상상하기도 싫은걸? 셰프한테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주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이런 알러지가 있으니까 이런 건 빼서 주시고 이런 걸 추가해 주시고 스테이크를 먹을 때는 굽기를 어떻게 해달라던가 육즙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던가 소스를 뭘로 하고 싶다던가 말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지는데 그런 것처럼 잠자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거를 우리 정은이 누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클리어하게 표현하고 그걸 서로 또 받아주고 이러는 게 또 묘미가 아닌가? 아닌가? 아님 말고. 너와 나의 행성, 호감의 기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가장 쉬운 비결은 뭘까?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는 것? 풍부한 화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유머러스하고 풍부한 화제를 가지면 물론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무엇을 물어봐주면 가장 즐거워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원하지만 그 기회가 좀처럼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호감의 기술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질문을 건네는 것, 그리고 그 대답을 빛나는 눈으로 들어주는 것. 없어도 되는 친구.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상대적 행복을 확인하고 타인의 행복을 순수하게 축하할 자신이 없는 사람. 당신의 눈물에 유난히 반응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이런 친구가 실제로 있나요? 내 주위엔 없는데. 내 주위에는 좀 츤데레 같으면서 챙겨주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욕을 서로 하긴 하는 것 같아. 악플 정성 시대.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법이라는데 우리가 내뱉은 그 잔인한 말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말이라는 것이 육신이 있어 사람처럼 어디론가 여행을 하는 상상을 해보면 그 잔인한 말이 긴 여행 끝에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강변북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차를 타고 강변북로를 달릴 때마다 읊조렸다. 강 앞에 으리으리한 아파트가 이렇게 많다니 정말 돈 많은 사람 많다. 부러워. 함께 차에 타고 가고 있던 친구는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고개를 돌려 반대쪽을 보렴. 그럼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이 보일 거야. 으리으리한 아파트를 보며 한숨을 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름다운 야경을 보며 미소 짓는 삶을 살 것인가? 그날 밤은 한강은 나에게 묻고 있었다. 한다. 하지만 나의 차를 타고 그와 내가 함께 이동할 때는 그가 운전을 한다. 나는 내 운전 실력을 꽤 믿고 있고 5년간 사고 한 번 내지 않았지만 언제나 함께 있을 때 운전석에 오르는 것은 그의 일이 된다. 아마도 그건 운전 경력으로 따지든 테크닉으로 따지든 공간 감각으로 따지든 내가 그에 비해 부족하다고 우리들 모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거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가 늘 내가 앉던 자리에 앉고 나는 조수석에 앉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뷰라는 것이다. 질주하는 도중 불현듯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린 신호등이 주는 당혹감도 예고 없이 돌진하듯 끼어드는 옆 차선의 무법자도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와는 확연하게 다르게만 보인다. 혼자서는 아무렇지 않게 대처하던 일들이 운전대를 놓고 옆자리에 앉는 순간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운전대를 잡고서 씩씩하던 나는 옆자리로 가는 순간 무기력한 조바심에 빠져든다. 빨간 신호등이 보여도 밟을 브레이크가 없고 끼어드는 무법자에게 눌러줄 클락션이 없는, 애초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몸은 편안할지 몰라도 마음은 썩 편치 않은 조수석에 앉아서 간다는 일. 종종 여자의 불행한 결혼은 전에 타던 차보다는 제법 좋은 차를 타게 되었지만 그 차의 조수석에서 남자의 불안한 운전을 지켜보는 일에 비유할 만하다. 모든 면에서 안락해지기를 기대했고 모든 불안정함으로부터 탈출하기를 염원했지만 오히려 더 큰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일. 너의 큰 울타리가 되어줄게 라는 로맨틱한 말에 미혹되어 나의 작은 차에 운전대를 놓고 다른 차의 조수석에 성급히 올라탔던 어린 시절의 나를 기억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가끔은 내비게이션조차 잘못 이해해 목적지로부터 멀어지는 길에 들어서서, 가끔은 주차를 못해 이칸저칸에 차의 머리를 들이밀고 시간을 낭비할지라도 누가 뭐라든 내 스스로의 울타리를 먼저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
자동차 이야기 두 번째. 매연을 내뿜는 버스와 트럭들로 가득한 강남 교보 사거리에서 옆에 한 여자를 태운 채 창문을 활짝 열고 담배를 피우다 창밖으로 타다만 꽁초를 스르륵 버리는 한 남자를 보았다. 어떤 사람은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 미래가 궁금하지 않다는 느낌을 준다. 자동차 이야기 세 번째. 나의 자동차에 오를 때 그런 생각을 한다. 이 차는 절대 모두에게 최고의 차는 아니겠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양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는 최고의 차야. 더 비싸고 멋진 차는 많겠지만 더 이상 그런 차가 궁금하지도 간절하지도 않아. 나와 결혼할 사람을 선택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겠지. 이 남자는 세상 모두에게 최고의 남자는 아니겠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편안하게 함께 지낼 수 있으니까 나에게는 최고의 남자야. 더 잘난 남자는 많겠지만 난 더 이상 그런 남자가 궁금하지도 간절하지도 않아. 자동차 이야기 네 번째. 내가 원하는 남자는 낮에는 노선대로 다니는 버스처럼 예측 가능한 남자. 밤에는 부드럽게 시동을 걸지만 거칠게 돌변하는 택시 같은 남자. 자동차 이야기 다섯 번째.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져. 그러니 급정거를 하는 것은 위험해. 마음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에는 감정의 제동거리도 길어져. 조금만 화내고 말 것도 완벽히 분노해버리고 말거든. 급정거하지 않도록 마음이 움직이는 속도를 지켜보아야 해. 이렇게 성과 사랑? 살아가는 것, 연애, 일상, 그걸 이렇게 자기만의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멋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새벽이 아닌 이상, 혹은 자기 혼자 이 책을 읽지 않는 이상은 오글거릴 수도 있겠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잘 자요.